6월 24일 오늘의 뉴스 1.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12일 전투 종식 관전 총체적 휴전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간 교전이 종료됐으며 완전 총체적 휴전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카타르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은 이미 동의, 이란은 공식 확인 전인 상태입니다. 다만 휴전이 확정되지 않아 유사시 재충돌 우려가 남아있고 중동 긴장 완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첫 장관 인선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장관 인사를 단행하며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기존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이번 개각으로 총 11개 부처가 교체 대상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첫 인사에 여야와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첫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중동 대응책 지시. 이 대통령은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사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전 부처의 비상대응 체제를 지시했고 2차 추경안에 중동 대응 예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나토 회의 불참 배경도 이 같은 국가 위기 대응을 중시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4. 나토 회의 불참 놓고 정치권 엇갈린 평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우선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교 공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맞물린 외교 행보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 여야 정면 충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어 양측 모두 예민한 분위기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특검 첫 참여.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검은 재판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법적 긴장감이 법정 안팎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습니다. 7. 경찰, 윤 전 대통령 사건 특검 이첩 예정. 비상계엄 수사단은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에 공식 이첩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수사는 특검이 독점적으로 전담하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지목됩니다. 8. 건진법사 침묵, 김건희 특검 이첩 가능성.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할 방침이며 여권 핵심과의 연결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여야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9.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사전 통보 논란.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사전에 미국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있는 대응기라며 이란에 감사를 표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상징적 메시지 전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10일 카타르 미군 기지 공격, 트럼프 전용기 선물 화제.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카타르 미군 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상징성만 남기고 실제 피해는 최소화해 확전 가능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에게 전용기를 선물한 사실도 외교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일 한국 산업계 대체 원유 수입처 확보 비상. 한국의 원유 수입이 호르무즈 해협에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어 산업계가 대체 수입처를 긴급 모색 중입니다. 정유화학업계는 비상 조달 계획을 가동하고 있으며 정부도 에너지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 금융시장 중동 리스크에 급격히 반응.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3,000선을 내줬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외환 채권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3. 철강 이어 가전까지 미국 관세 확대 조짐. 미국이 철강에 이어 가전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에 착수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14일 전북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공식화. 전라북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서울과의 공동 유치 가능성도 논의 중이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현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5. SKT 해킹 사고 후 영업 재개 50만 명 이탈 추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날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해킹 여파로 약 5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며 3사 간 점유율 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시스템 강화 여부가 향후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상 6월 24일 오늘의 뉴스 한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